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준비되셨죠? 준비하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경정 승진 문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경정 승진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 하나 나왔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년도 경정 승진 문제인데요. 쉽진 않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다운 살아할 권리 34조죠. 이렇게 어려운 판례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알려진 판례고요. 근데도 어려웠어요.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마련할 의무가 있다. 실질적 의무가 있다. 실질적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 5차 3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요거죠. 실질적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없고요. 적어도 이 실질적 조건을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 기준은 과소보호금전치. 요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도 써요. 명백성 심사. 요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기준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위반된 경우를 보면 이거죠. 전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의무가 있는데도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는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과소보호 금전치 위반, 일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위반했다. 기본권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 전혀 안 했고 매우 불충분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명백하게 잘못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그래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죠. 기본권.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는 경우에 따라 직접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체적 기본권. 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려면 이건 법률이 있어야죠. 법률이 마련돼야 된다. 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추상적 기본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특히 우리 헌법 조문 중에요. 유일하게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여기 헌법 34조에 밖에 규정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조금씩 암기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판례가 대부분 쌓였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위해서는 보장이다. 복지다. 그래서 보장에는 사회보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보상, 그 다음에 사회보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보험, 부조, 복지는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부조,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일조로 신청주의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 어느 정도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거는 하고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 않는 거는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니죠. 하지만 보험 혜택,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 연금 혜택, 그래서 보험 수급권, 연금 수급권. 이건 재산권이죠. 이건 재산권에 해당되지만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공공부조, 사회부조라고 하는데 반대급부 없이, 대가 없이 일정한 최저생계비 안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하로, 그러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는 거고요. 사회보상 같은 거는 23조 3항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31조 6항 이런 것들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상이죠. 국가유공자, 사회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 이렇게 하고 적극적 취업활동을 위한 보호, 그
그다음에 이거는 손실보상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공사법상 권리를 다 대선하는데 특히 공법상 권리, 퇴직금 같은 거,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자, 아무래도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울러 있는데 그걸 재산권의 성격을 강하게 볼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볼지는 아무래도 법의 취지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 입장인데 그런 게 나와서 어려웠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절절치 않은 거.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규정.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가 아무래도 적극적 형성활동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 적극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 입법부하고 자,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 기능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따라서 동일하지 아니한다. 만든 지문, 요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유족급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연금수급권, 보험수급권, 이거 재산권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 재산권에 성격이 순수한 사법적 의미의 재산권의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 공법적 어떤 제한을 강하게 받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돼요. 이 두 가지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입법자로서는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전제로 파악하여 어느 한쪽의 요소를 보다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요소를 조금 더 강조를 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좀 많이 두는 거예요. 사회보장적 요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급자. 근데 또 다른 직업이 생겼어. 그럴 때는 일부를 감액 이런 것들. 또 연금 수급자라는 게 뭐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그랬을 때 연금 수급 권을 일찍 정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느 한쪽을 중점을 두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였어요. 중점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단정하면 틀린 지문. 세 번째, 재혼을 하면 같이 기여를 하지 못하잖아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따라서 유족연금 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었다. 아주 유명한 거죠. 재혼한 배우자 같이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금 지급의 혜택을 주지 않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4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급 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용이성이나 국가 재정 상황 등 입법 정책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보상금 이외의 생활 조정 수당 등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혜택을 주는 거 아무래도 뭐 국가가 부유하고 뭐 기름이 펑펑 나고 그래갖고 막 소급 적용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수혜적인 거 그러니까 좀 혜택에 관한 문제는 좀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다 각각 정답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문들이니까요.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내일도 모레도 저랑 같이 가는 거 맞죠? 같이 가죠.